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소식에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수사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생활부를 비관한 가장의 극단적 선택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이나 가정에게만 그런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고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이렇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괴리는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OECD가 작년 말에 2.8%로 내다봤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0.2%를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 역시 0.1% 내렸습니다.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OECD는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짚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정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대다수 조사 대상 업종에서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해 고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마저도 시인했습니다.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55조 원을 기록했고 해외로 생산지를 옮긴 기업이 3,500여 곳에 달합니다. 유턴시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제가 경영 활성화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고 소주성 폐기 3법으로 국가 경제 실패를 치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활성화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세, 준조세, 기업 승계시 세부담 완화 등 과감한 조세 개혁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우수한 기업의 경영 지속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와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또는 연장하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이 가업 상속 시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 평가액 10 내지 30% 할증 평가 폐지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법인세 감면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친노조, 반기업적인 구조를 경제 친화적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시대착오적 규제도 모두 풀어서 신산업 발전에 동력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5곳 핵시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어제 청와대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이 탄도미사일로 판명됐는데 2주 넘도록 분석 중입니다. 분석 중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 외면 중입니다. 어제 단도미사일 발언 논란, 말실수인지 내심이 나오다가 말씀이 엉키신 건지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도미사일 모를 리가 없으셨을 겁니다. 의미를 모를 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어이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하는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급함, 초조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개성공단 당북
기업 방북 승인해주고 또 100억 원 가량 대북 지원 약속했지만 지금 북한은 대남 비방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은 오리무중, 탄도미사일은 영원히 분석 중, 북한의 대남 비방에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현실입니다. 북한 눈치 보며 움직일 생각 말고 북한을 움직일 생각을 하십시오. 검경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임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재원, 권성동, 염동열, 이현재, 원유철, 홍문종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 또 패스트트랙만으로 56명 의원들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죄송합니다. 결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압박하고 또 여러 가지 망신 주고 흠집 내고 이런 것은 한마디로 야당 탄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개월 넘게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경수 특검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큽니다. 박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수사 대상을 하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도 끼워넣기 수사 대상에 넣어두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손혜원 게이트 등은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지금 소환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 탄압 멈추십시오. 그리고 편파성 없는 공정한 수사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실추시킨 참으로 창피한 역사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 편법 졸속이 활개를 쳤습니다. 2차례 불법 사보임, 편법 이메일 법안 접수 시도, 근무 시간이 끝나는데도 접수시키려는 꼼수가 자행되었습니다. 결국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망치와 빠루까지 등장하면서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정치를 심각하게 후퇴시켜버린 것입니다. 대단한 정의와 승리인 것처럼 포장했던 패스트트랙의 민망한 실체는 이제 곧바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했습니다. 또 현직 판사와 검사가 학회마저 가서 현직 판사와 검사 그리고 학회까지도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권력장악에 눈이 멀어서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독재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제 땜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모두 결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검찰, 경찰을 끝까지 못 믿겠으니 직속 검찰, 경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제 당정 간의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지금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학 공식 6개 들어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면 바로 의원 정수 확대 나올 것이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태우자마자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의원 정수 확대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밥그릇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정치가 이것일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후딜에 대한 생각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이제 와서 의석수 느리자, 서로 물러나라. 이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패스트트랙의 불법, 무효는 자명합니다. 절차, 내용, 방향 모두 틀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 한들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추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재재난 예산은 예비비 먼저 쓰면 됩니다. 퍼주기 추경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 더 어렵습니다. 결자 해지하십시오. 청와대와 여당이 풀어내십시오.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할 생각 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